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저희가 미국 개장하고 난 이후 시장 시세와 함께 전략도 세워드렸는데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에 또 다른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바로 배너 눌러주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요. 바로바로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부에 이어서 2부 에이지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스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좀 엇갈렸는데요. 일단 지금 뭔가 변화된 그 상품에 대한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S&P와 나스닥에 대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확인하시죠. 지금 2474.50포인트까지 눌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보다는 나스닥에 대해서 더 하락세가 큽니다. 나스닥은 지금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5,983.50포인트까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와 엔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자,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6-22까지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23%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에서 보합권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9,070포인트에서 현재 상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은 지켜가고는 있습니다만 1,324.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전의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이죠. 일단 그래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이 월이 바뀌면서 이 첫 주에 대한 부분은 또 중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에이지시스템 마스터와 그리고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시장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 네, 잘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일본 갔다 오셔서 그런지 옌, 네. 오늘 흐름이 상당히 다르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갔다 와서 일본 흐름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일본 갔다 오셨는데 출연하신 날에 꼭 이렇게 옌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네. 이제 제 여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차후에 한 5년 정도 후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저 일단 매도세로 강하게 꺾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9,135선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수 흐름으로 대응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그 저항을 받고 추가적 하락세를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걸 포커스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쉬는 시간에 지금 저희 MC님께서 좀 네.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김밥을 드셨어요. 네. 그 동안에 저희는 골드로 방금 먹었습니다. 네. 금을 먹었어요. 저희는 대신에. 보시면은 1323.0에서 매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가 제가 드렸고요. 아래로 지금 떨어지는 흐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3에서 제가 떨어지는 매집세 부분, 매집 단가 부분에서 매수를 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떨어지는 거 그대로 버티시고 그대로 두시고 매수는 2, 3에서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2, 3을 찍고 나서 지금 차트 뜨고 있나요? 네네,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 3에서 지금 살짝 밀려서 7틱 정도만 밀렸다가 바로 5분 안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5분 안에 치고 올라서 지금 6, 5까지 지금 35틱 수익 구간 추가적으로 치고 올려서 수익 청산 충분히 가능한 구간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하방세로 꺾여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저희는 뭐 그 부분은 관심 없습니다. 짧게 먹고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30티 구간 추가적으로 만들어드렸다는 부분 시작부터 바로 포커스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김밥을 먹지 않았고요. 초코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 그 옆에 자, 보니까 너무 네. 먹고 싶었는데 제가 참 네. 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께서 제가 마스터님 빼고 먹은 지 알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마스터님이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쪼개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전략도 구사하시고 또 골드에 대해서 수익도 챙겼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잠깐 좀 유쾌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송준식 해설위원님과도 지금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이 먹었죠. 네네. 그리고 동지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는 정치적인 재료가 지금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를 찍고 오늘 92.80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유로도 상당폭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요. 아무래도 부채 한도 상향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한번 좀 시장이 던지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수 쪽을 보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S&P나 나스닥 모두 지금 좀 눌림세가 약간 강한 걸 보고 이건 좀 정치적인 재료인 것 같다. 우려감인 것 같다. 아직 뭐 10월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오늘 뭐 휴일을 앞두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깊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조금 한 12시 정도까지 1시간 정도 더 지켜보면 대충의 어느 정도 레인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뉴스는 제가 지금 좀 최대한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 들어오는 대로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다양한 역할을 윤이라 캐스터, 네, 캐스터님 역할을 제가 또 해야죠. 네네. 오늘 다양한 역할 소화하시려고 준비 잘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에지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 흐름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된 시장 흐름에 맞춤 그런 매매 전략이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마스터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세계 통해서 전략도 말씀을 드리고 또 신호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네. 마스터님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은 어떤 상품부터 먼저 볼까요? 아니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루드 오일이 1% 넘게 빠졌네요. 46.68인가요? 네, 66까지 눌리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볼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 방금 시황 부분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신세계로 방금 시황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지금 신세계 메시지로 쏴드렸고요. 신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이 메시지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시황 부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67에 대한 부분 아까 지지세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지 후에 확실하게 돌파가 들어가고 나야만 매도로 구간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반등 구간은 반드시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로 대응을 하셔야만 수익 구간을 먹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지금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랫부분 지금 강지지가 있었던 부분이 오늘 46.17 부분이었습니다. 평균 단가로 해서 46.17 부분에서 지지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길게 공간이 열려 있고 그 이후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신에 의하면은 또 다음 주 앞에서 윤희락 캐스터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노동절 휴일로 접어들면서 이 투자자들의 거래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이 팩트에 대한 기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절 휴일로 이제 거래 물량이 적지만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거래 물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라든지 유통 주식이 별로 없을 때 조금만 거래해도 좀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해설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공급과 수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이 좀 줄어든다. 예, 수요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좀 한번 다른 관점이죠. 관점을 한 번만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팔고자 하는 내놓고자 하는 주식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조금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11시 ISM 비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죠. 제조업 네. 지수 결과가 나왔는데 네. PMI가 나왔는데 56.5 예상에 58.8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이게 예상치를 크게 이걸 넘어 쓴다고 해서 이 결과가 앞서 사실 9시 반에 나왔던 사실 비농업이나 네. 물가지표를 커버할 정도의 호조라 뭐 지금 안전자산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지표가 그렇게 좀 제조업 PMI는 좋게 나왔다는 점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PMI는 58.8로 네, 괜찮은 성적으로 나왔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국채가 지금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26-2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국채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를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늘 괜찮은가요? 정도는 네. 준비를 하셔야죠. 지금 그래요? 보면은 네. 저가 고가 해서 지금 한 30 대여섯 틱 정도,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가 나왔는데, 네. 예, 일상적인 수준입니다. 일상적인 그래요? 수준이고, 월간 지표죠. ADP 고용 변화, 수요일, 금요일, 비농업 부분, 그리고, GDP 월 말에, 그리고 FOMC, 그리고 ECB, 이 정도는 네. 꼭 포지션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가 구간으로 어느 정도 냈다면은 그때 조금 어느 물량을 갖고 한번 베팅해 볼 만한 네. 자리다. 그래서 채권이 늘 안전하고 좋습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네. 구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 없으면 피해가면 돼요. 예. 그렇겠네요. 네. 자, 마스터님, 국채에 대한 부분 짚어보고 있는데, 마스터님 지금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MC님께서 이렇게 급변하는 흐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 차트 보시면은 원래 비농업공인지수 발표 때 국채의 흐름 변화는 심합니다. 예, 그래서 좀 과거 차트 보시면 8월 4일자죠. 예, 8월 4일자 기준으로 변동폭 보시면은 상당히 변동폭을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농업공인지수 발표 전 30분 후 1시간 정도는 블로킹을 가져가셔라. 아예 포지션을 빠지시고 기본적으로 추가 포지션을 들어가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변동폭 시간에는 기본적 변동폭만으로도 손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빠져나오시고 그 후에 최소 1시간 정도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부터는 들어가시는 게 깔끔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지금 방금 전에 ISM이 또 나왔죠. ISM이 또 나오면서 네. 블로킹 시간을 연달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시까지는 금융선물을 포지션을 진입하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장에 제가 신세계로 열어드린 포인트는 상품 선물들 위주로만 거래를 가져가셔라 라고 좀 열어드렸어요. 나머지는 네네. 위험 종목으로 분류를 시켜드렸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 이제 골드를 일단 수익을 냈었는데 네, 골드 맞아요. 말고 가장 안정적인 구리 포지션에서 강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차트 보실게요. 차트랑 네. 이제 신세계 메신저 쏴드린 부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공격 매수 부분을 제가 3.091호에 드렸습니다. 3.09요? 네, 0915. 0915에 드렸고요. 0915에. 네, 왜 드렸느냐? 네. 앞에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강 매집세 이후 완벽하게 터닝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연속적으로 3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쪽에서 매도 추세를 끌고 가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청산 포인트로 삼을 수밖에 없는 기관들입니다. 네. 없는 포인트입니다. 915 포인트는. 그래서 지금 일단 경제지표 발표가 터지는 타임에 금융선물을 들어가시느니 차라리 상품 선물로 안전하게 차트성으로 관찰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깔끔하게 지금 저희가 금융선물 혼조세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시는 동안에 깔끔하게 강수익 구간, 매수 구간이 나왔고요.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는 지금 13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대략 거의 40틱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또 구리에 대해서도 또 그때도 전략을 내주셨잖아요. 네, 구리로 저희가 생방송에서 수익 포인트를 드린 적이 좀 많죠. 네, 맞아요. 많은데 네. 시장이 가장 안정적일 때는 사실 뭐 구리뿐만이 아니라 뭐 오일도 좋습니다. 네, 오일도 좋고 뭐 구리도 좋고 실버도 좋고 다 좋은데 상품 선물들 위주로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되는 때가 이때인 거죠. 왜냐? 금융 선물 시장에서 빠져나온 단기 돈들이 실질적으로 상품 선물 시장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가 주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수익 포인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때는 오히려 다른 기관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다른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상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시고 상품 선물로 들어가실 때 같이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거래가 깔끔한 거래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구리와 함께 그 호주 달러 짚어드린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그렇죠. 호주 달러는 오늘은 너무 매매 포인트가 안 나오나요? 어때요? 호주 달러 매매 포인트를 드리긴 드렸죠. 네. 지금 7922 정도에 드리긴 드렸는데 호주 달러는 지금 또 ISM 발표 이후에 지금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종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호주 달러를 들어가시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좀 있으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 부분이 가치평가가 새롭게 반영됐을 때는 가치평가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차트성 매매를 가져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경제지표 부분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셔야 되는지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강의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드린 다양한 종목에서 다시 한번 또 지금 시점 시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시 17분이 지나가고 있는 실시간 리딩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LG 시스템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리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9월 첫째 주다 보니까 이런 중요 지표가 나오면서 이 지표를 각 종목에서 흡수하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이제 노동절을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또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그런 영향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현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의 흐름이 달라졌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를 볼까요? 지수는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2,4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반납을 했지만 전거래를 대비해서는 0.19%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2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323.6이네요.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아까의 그 1부 때 상승폭과는 비교했을 때는 많이 줄어든 이 탓이잖아요. 이 폭인데 0.37%의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도록 하죠. 크루드오일은 1% 넘는 하락세고요. 46.7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옌 같은 경우에는 9,073.5포인트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옌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조금 움직임이 잦아든 상태인데 이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 시스템 마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또 포인트가 나오면은 바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뭐가 또 나왔나요? 포인트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포인트는 어차피 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단 신세계 제가 다 쏴드렸으니까요. 그냥 그거 보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경제지표 지금 타임이기 때문에 아직 최소 11시 반, 늦게는 12시까지는 금융종목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 타이밍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주식하시던 분들이 해외 선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지표 부분의 상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장에 비농업고용지수, ISM 알아듣기 힘든 경제지표들이 터졌죠. 이 부분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알지만, 그리고 해외 선물만의 또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몰라서 이해가 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네. 저희는 이제 전문가 라인이다 보니까 사실 네. 시장이 익숙하고 이제 뭐 해설위원님도 마찬가지고 MC님조차도 이제 하도 이제 그 해외 선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단어들을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주식하시던 분들은 이걸 아예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은 제가 금리에 대해서만 간단히 딱 정리를 드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는 지금 마침 비농업 고용지수 지금 제가 네네. 차트 좀 네네.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깨알같이 미니 강의를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요. 노트를 저렇게 펴주시고. 네네. 네. 지금 이게 폰트가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키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PPT 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포커스를 드렸던 부분이 금리였습니다. 금리. 금리는 일단 선물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 시장 차트의 전체 기준이 되고 옐런 의장이 그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수도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옐런 의장의 발언이 선물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를 이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와 FOMC라는 기구 이 두 가지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실 거예요. FOMC는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금리 자체는 선물 중심이 되는 핵심 지표다. 네. 타이핑도 지표. 직접 해주시고. 이렇게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2번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모든 경제 지표가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베스팅닷컴이나 경제지표 발표가 나오는 HTS 부분을 관찰하실 때 건축 관련 건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 관련 건수들은 선물 차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에다가 포지션을 배치시켜 드렸는데 뭐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등의 건축 관련 지표들 과거에 2008년 경제 위기 때 실질적으로 이 주택 시장이 붕괴됨으로써 경제가 붕괴되었다 보니까 선물 차트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거시적인 규모상으로는 큰 경제 위기를 이뤄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매번의 발표에서 선물 차트에 영향을 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덜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앞에다 제가 배치를 시켜드렸고요. 네. 그래서 주택 지표는 중요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미국 전체 지표들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장에 나왔던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도가 높으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다음으로 높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금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 금리 결정에 있어서 핵심 부분은 일단 일반 개인들이 이 금리로 인해서 경제 호조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죠? 개인의 재산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고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 변화수가 가장 첫 번째로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는 타임에 가장 큰 변동성이 생기죠. 뭐 국채, 골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통화들까지 전부 다 변동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웬만하면 포지션을 빠져나오시는 게 안정적이고요. 네. 보유하시더라도 레버리지 비율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치평가 방향대로만 베팅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차트성으로 베팅하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시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다. 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스터님 그런데 지금 네. 메모장에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적어주시는데 좀 글자가 네네. 글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네. 네, 해주시면은 더욱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매번마다 이런 주요 지표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각종 용어들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계시는데 직접 또 이렇게 매복장의 중요한 부분은 또 타이핑을 해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금리는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이다. 거기에 비농업 지표는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시는데 이전에 문자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좀 강의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 또 문자도 함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계속해서 할까요? 네, 제가 약간 좀 과대하게 좀 크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안 과대해요.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이나요? 네네. 네. 자, 혹시 또 불만족하시는 분들, 깝깝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금리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제가 표시를 드렸죠. 제가 그냥 아예 글씨상으로만 어떻게 중요도를 두면 되는지 부분을 좀 여기다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일단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항상 실업률과 발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지표는 제가 최후위로 밀었죠. 그러면 이 중간에 끼는 지표들이 뭐냐? 방금 발표한 ISM 등의 지표입니다. ISM부터 비농업 고용지수 이외에 이제 PPI, CPI,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GDP까지 전부 다 거의 유사한 변동성을 가져가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M 뭐 소매 판매, 뭐 일반적으로 GDP가 일단 경제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GDP가 최우선순위가 아닐까? 금리랑 거의 맞먹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우선순위는 금리다 보니까 GDP 부분이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진 않습니다. 왜냐? GDP 자체가 개개인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없죠. 연준은 그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는데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그리고 고용지수 이 두 가지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는 편이다라고 좀 깔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표들이 사실 개인의 고용지표 다음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이 주택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의 중요도를 함께 짚어주고 계시는데 해설위원님,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초기 투자자분들이 이런 지표들 많이 좀 어려워하시나요? 어때요? 그렇죠. 낯설어 하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방법은 그냥 글로벌 경제 뭐 이런 녹색 창에 들어가서 뉴스를 클릭하시고요. 글로벌 경제 부분에 그냥 그날 기사를 매일 읽다 보시면은 이제 저런 지금 아까 마스터님 얘기하신 거는 월간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3개월 정도 계속 정독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겹치고 각 증권사 HTS에 보면은 다 경제 지표가 정리돼서 나오죠. 그리고 옆에 또 별이 또 중요도를 또 체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보시면은 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늘 지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에이지시스템 마스터가 알려드리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혼자서 이렇게 뉴스 포털을 잘 살펴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노출이 많이 된다면은 그 부분이 익숙해져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표도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그냥 거래를 일단 창을 들어가셔서 보셔라. HTS를 일단 키고 경제지표 그냥 같이 띄워놓고 요즘 잘 돼 있습니다. 그냥 거래창 아래 모든 경제지표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셔서 그냥 있으시면은 한 달만 계속 해보시면 이 부분이 몸으로 체감이 되실 거다라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위해서 좀 쉽게 단어들을 먼저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신세계에다가 아까 시황 부분을 매일매일 지금 쏴드리고 있습니다. 분석 부분이 어려우실 때는 시황 부분을 꼭 참고해서 분석을 보시면 되겠고요. 발표 부분이 언제 뭐가 나는지 부분은 HTS 혹은 뭐 investing.com 등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거래를 실질적으로 트고 시작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다라는 말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어떤 부분 또 강의해 주실 건가요? 이제 미국장을
지금 설명드렸다면은 이제 유럽장이 있고 뭐 오늘 다루던 제가 일본 갔다 왔던 일본장이 있죠. 네. 그렇게 장들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중요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도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냥 간단히 지표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것만 좀 포커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국장과 좀 다르게 특이한 지표가 있다면 네. 용어가 좀 다르죠. 미국은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기구가 FOMC라는 기구고 연준 의장이라는 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ECB라는 기구, 즉 이제 중앙은행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기구에서 통화 정책 부분을 대부분 네.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뇌부는 총재죠, 총재. 중앙은행 총재인 드라기 총재입니다. 현재는 총재가 실질적으로 가장 수뇌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의 특징은 주로 뭐 보고서 방식보다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많은 부분을 PR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들이 나오는 타이밍이 항상 잠정적일 때도 있고 뭐 맞아요. 항상 정해져 있을 때도 있는데 그 타이밍에 유로 FX라고 하죠. 유로 FX 혹은 뭐 파운드 등의 통화들은 강변동성을 띠기 때문에 이때는 포지션을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ECB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기구가 하나 있다면 독일 지유 경기 기대 지수라는 부분인데 독일에 이제 지유라는 경제 분석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발표하는 지표 부분들이 상당히 유럽에서는 핵심적인 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S&P라던가 대형 기관들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표들이 발표될 때는 상당히 유럽장이 흔들린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나머지 지표들 우선순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지표들 몇 개만 다르구나. 저런 뭐 기자회견들이 있을 때가 강변동성이 있구나라는 부분들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그럼 내가 저걸 다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나? 저 단어들을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간단히 비교를 드리자면은 네. 주식에서는 공시가 있죠. 기업별로 공시가 있고 어떤 맞아요. 이슈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제3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 뭐 일반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등등의 감자, 네. 감자탕이 먹고 싶네요. 그 감자 등의 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네.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에 쓰이는 핵심 지표들보다 더 어려운 단어에 속합니다. 더 디테일한 단어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언제 발표할지도 모르죠. 근데 유럽장이나 혹은 미국장, 해외 선물장은 딱 이런 경제 지표들이 몇 시에 발표 나올지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표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저희가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게 어떤 지표고 어떤 발표고 상방으로 나오면 어떤 영향이고 하방으로 나오면 어떤 영향이다. 이게 명확하게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이 용어만 한번 딱 정리가 끝나시고 나면은 경제지표 방향이 어디로 가실지 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보다는 더 쉽고 모든 경제지표가 딱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갔다 온 일본 그리고 호주. 네. 사실 호주도 제가 갔다 온 국가 중 하나예요. 제가 사실 네. 어릴 때 유학을 했던 곳이 또 호주이기 때문에 네. 호주랑 뉴질랜드 두 개서 네.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 국가들을 좀 좋아하는데 사실 호주 달러가 국내에서는 오일 다음으로 거래량이 또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호주 달러를 많이 포커스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주 달러가 이제 증거금 대비 특밸류가 크다 보니까 많은 개인분들이 거래를 하세요. 사실 호주 달러의 변화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변화폭은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같은 틱수를 먹었을 때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또 호주죠.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있겠죠. 기준금리가 있고 호주 중앙은행의 연설이 있고 통화정책 회의록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도 미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호주는 미국과 우선순위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지표 부분을 보실 때
반드시 거래하는 종목에 대해서 국가별로 딱딱딱딱 뜨실 수 있도록 경제지표를 국가별로 선정해서 포지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죠,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JOB죠. 일본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모든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 발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BOJ죠, BOJ.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서 나오는 통화정책 연설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 발표, 이 부분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포지션에 빠져나오시면 되겠다라는 부분 좀 포커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아까 재패니스 옌을 오늘 많이 봤어요. 재패니스 옌을 많이 봤는데 이 상품이 사실 상장이 지금 일본 쪽으로 돼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CME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사세한 GDP 발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일본 자체의 엔화를 안전자산의 성격 혹은 대체 투자의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 지표들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엔화를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리 혹은 이제 기타 별 3개짜리 중요도를 달고 있는 종목들만 그 경제지표들만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디테일한 경제지표들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큰 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문자들이 많이 와요. 지금 호주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293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호주 달러는 어떤 지표 또는 상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예로 들면은 뭐 크루드 오일이나 뭐 구리, 뭐 각종 상품 또는 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또 달러 인덱스를 좀 기준으로 보고 국채도 뭐 국채 수익률 뭐 이렇게 함께 좀 곁들여 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호주에 대해서는 어떤 지표가 좀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연관이 있는 걸 딱 3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주는 기본적으로 호주 내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호주 내부 지표.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통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모든 가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지표가 나올 때는 영향을 받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영향받는 지표가 일단 호주에 사는 국민들 자체가 대부분이 영국 혹은 유럽 쪽에서 건너온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영국 국기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 보시면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영국의 지표 혹은 유럽의 지표들에 대한 영향을 소폭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유럽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개 국가 외에는 나머지의 경제 지표들에는 영향을 크게 안 받기 때문에 나머지 경제 지표들은 무시하시고 거래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일본 같은 국가에서 기축통화급의 국가에서 영국 브렉시트 같은 큰 통화정책을 내세웠다. 그럴 경우에는 호주도 같이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지표니까 반드시 같이 피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중 행사니까 그런 부분은 자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주 달러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자 보내주신 분 지금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40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크루드 오일이 오늘 변동폭이 좀 큰데요. 다시 그 하락했던 1% 넘게 하락했던 하락분을 모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인데 47.19까지 올라갔습니다. 46.60에서 완전히 받치면서 지금 60틱 가까이를 끌어올리네요. 오늘 좀 큰데요. 자, 이전에 또 각종 외신에서 들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은 수요에 따라서 47.02달러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가솔린 가격은
금요일 아침에 2.519까지 가솔린 가격이 최근에 정말 네.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하는 그쵸.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이유는 미국 남동부 텍사스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 같은 그런 지역에서 연료 부족이 나타남에 네. 따라서 이 휘발유 가격이 상승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7.15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상당한 부분도 있고 어제도 변동폭이 좀 컸잖아요, 해설위원님. 변동폭이 기본적으로 요새 계속 사실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뭐 50불대라던가 40불대 초반대에서 사실 이 정도 한 120틱, 200틱 정도가 나온다면은 네.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이 사실 애매한 가격대 네. 45불에서 47불대는 사실 뭔가 포지션을 잡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좀 지역적인 재료, 뭐 이런 계절적인 영향으로 변동성이 좀 상당 부분 조금 확대되는 것 같네요. 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고 발표 때가 좀 작아진 그쵸?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심심하고 네. 되려 금요일이나 네. 아니면 뭐 월요일 같은 그런 네. 그런 구간 때 네. 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 그 점 함께 짚어봤고요. LG 시스템 마스터가 또 각종 종목에 대한 부분 짚어주고 계시는데, 자, 계속해서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네. 4.7점 아까 1, 2에 대한 저항 포인트 이후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사실 저는 오늘 장에 포인트를 여기서 뭐 매도를 가셔라 매수를 가셔라 부분을 상당히 멀리 드렸어요. 오늘은 가깝더라도 46.15 부근에서 매수 포인트 외에는 가까운 포인트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박스권 안에서 핑퐁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간도 짧죠. 들어가시더라도 수익 틱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핑퐁 플레이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떨어지는 포인트를 길게 빼줬을 때 그때 46.15 혹은 위에 충분히 올라갔을 때 뭐 48.25 정도 이 정도에서 큰 흐름상으로 보시고 나서 네. 매도 매수를 가져가시는 게 깔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아래에서 지금 60부터 13까지 올라가는데 이 구간이 겨우 이제 50틱 정도인데 문제는 저항선도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하기가 매매를 하지 좀 마시고 애매한, 예, 네. 좀 확실하게 벗어났을 때 깔끔한 포인트에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변화된 시세 안에서도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각종 뭐 경제 지표가 9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이 나오는 그런 시간 속에서 LG 시스템 마스터님이 이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분들 또 해외 선물을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네. 좀 마음에 드는 차트가 네. 오늘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1323.0에서 매수 포인트가 한번 터져서 수익 네. 구간이 짧게 35틱으로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재반등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익 구간 부분은 지금 35틱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수익 구간 자체는 이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줄이셔서 베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포지셔널 금일은 일단 경제지표 ISM 발표까지도 영향이 12시까지는 최소한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 금융선물은 안정적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는 금융선물을 들어가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는 일단 상품 선물로 최대한 수익을 내시고 아까 구리 들어가셨던 분들, 네. 신세계 신호받고 들어가신 분들 안정적으로 지금 110 정도까지, 11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에서 깔끔하게 1차 청산 들어가시고 나머지 물량은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돌파 보일 경우에 추가 홀딩 들어가시고요. 돌파 안 보이고 다시 반납 보인다. 청산 포인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도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이 119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오늘 진짜 금요일 맞나요? 네, 나스닥 지수 지금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나스닥은 뭐 개장하기 전에는 상승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개장 이후 빠르게 좀 눌린 구간이어서 지금
이 떨어진 포인트에서 매수 관점은 어떤가 뭐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까 나스닥 말씀드릴 때 지금 매도 관점으로 꺾이고 나서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올라오는 걸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금일장에 대해서 지금 나스닥을 들어가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오늘 깔끔하게 강추세로 매도를 떨어지든지 매수로 치고 올리든지 둘 중 하나를 큰 흐름을 보이고 나서 기관들의 매집 포인트가 딱 깔끔하게 보일 때 그 포인트를 다시 터치하면 다음 주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해설위원님 어떠세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굳이 다음 주 이제 레이버데이를 놔두고 노동절을 앞두고 지금 포지션을 구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구간을 벗어났을 때 차라리 눌림목에서 확실한 눌림목에서 매집을 해서 갖고 가시는 게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좀 가격이 밀렸다, 좀 올라갔다, 이런 뭐 짧은 흐름으로만 시장 포인트 그리고 포지션을 정하실 것이 아니라 긴 호흡에서 이 당일 매매도 좀 생각을 하셔라는 것이 그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확실한 자리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시니까요. 네. 뭐 여담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장이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사실 불확실성이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또 트럼프 정부가 어떤 얘기를 또 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가면서 포지션을 갖고 가십시오. 이런 일정도 또 리스크 관리에 또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금 나스닥에 대한 뷰 궁금하신 시청자분에 대해서 좀 해답을 해드렸습니다. 나스닥을 지금 매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매수에 대한 관점은 두 분 다 좀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님. 그 긍정적이지 않았다를 돌려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부정적인 의견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구리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오늘 하루 종일 경제지표, ISM, 비농업고용지수 이런 용어들을 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원래는 저는 주식을 하다가 해외 선물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초반에 느꼈던 그 경험에 의하면 이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장의 매수 포인트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까지 수익을 냈고 이게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지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모니터링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세계, 서울경제TV 신세계 프로그램 이게 방송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매매 포인트를 쏴드렸는데 지금 3.092로 구리를 3.092로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금일장에 그러면은 그냥 아래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호 그냥 드린 대로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틱 정도 밀리고 현재 올라가 있는 게 1140 정도죠. 만약에 그냥 여기서 그냥 청산을 했다고 보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익 구간을 냈는데 이걸 어떻게 수익률로 환산을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자리가 915입니다. 915부터 140까지 차이를 내셨죠. 그럼 1140 마이너스 915. 혹시 계산 빨리 되시나요? 이거? 5, 9, 또 1, 1, 5, 225. 5네요. 네. 225. 안 보여서 제가 지금 모니터 정원이 있어서. 아니, 그냥 재미삼아 해봤어요. 225입니다. 그렇죠? 225인데, 그러면은, 구리의 한 틱, 저희가 한 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호가. 한 칸. 한 칸으로 지금 몇 칸을 올라갔는지, 이 부분을 해외 선물하실 때는 중요하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리는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0.0005라는 단위로 한 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5라는 칸을 올라갔는데 이 단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225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45 호가를 올라간 겁니다. 오타가 났네요. 225를 참고로 5로 나눈 거죠. 그래서
0.225를 0.0005로 나누시면은 45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5호가를 먹었다,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익률로 계산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구리는 한 틱의 수익을 냈을 때 이거를 불로, 유로, 미국 달러로 전환하면은 12.5불입니다. 그죠? 12.5불. 그럼 여기다가 45를 곱하시는 게 곧 수익이 되시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익이 되시고, 이거를 진입자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2,640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2,640불.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를 수익을 보셨는지 수익률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이거를 두드려 보시면은 대략 지금 최소 10% 이상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네, 21% 정도. 네, 네. 계산 빠르시네요. 예. 21%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셨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디서 진입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어디까지 청산을 하시고 이걸 수익률로 전환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시고 이런 부분들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드렸으니까 주식을 하시던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알찬 강의와 실시간 리딩까지 복합적으로 알차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마스터님. 네. 벌써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어떠셨어요? 좀 많이 바쁘셔서. 네. 오늘 제가 아까 네. 김밥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사과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드디어 딜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에이지 시스템 하면 시스템 기업인데 어떤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지 부분이 좀 퀘스천이셨을 거예요. 근데 신세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계좌 부분을 트셨을 때 이제 저희의 시스템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시스템 부분도 같이 함께 모니터링,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스포일러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미팅에 대한 결과도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하시는 또 이런 세계화 되어가는 네네. 시스템. 네, 마스터님 함께 만나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예 지사를 일본에 차리게 돼가지고 저희 밖에 계신 저희 본부장님이 아예 일본 지사장이 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스포일러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탄탄해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무료로 신세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도 세워드렸는데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2시간 동안 신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